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근주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고 하는 아젠다를 통해서 고용안전망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부 초기부터 진행하여 왔던 고용안전망, 특히 고용보험의 확대 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불리는 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를 소개를 드리고 정책 현황과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그래서 정부 노동정책과 고용안전망의 역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대변되는 정책에 있어서의 모습, 그 다음에 향후 쟁점, 그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의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총 5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집 12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는 정부 노동정책과 고용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제 현 정부에서는 노동정책을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에서는 사실 노사 간의 대립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냈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7번부터 나왔던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 격차라든지 아니면 단결권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정책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던 정책이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인데요. 이게 정부 출범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일자리 경제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넘어가서 고용 안전망 강화의 방향을 보시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라든지 급여 확대라든지 수급 요건이라든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정부 초기부터 논의됐었고 보완적 고용안전망의 도입이라고 해서 한국형 실업부조 역시도 정부 초기부터 논의됐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아무래도 구체화되면서 약간의 네이밍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아까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 2019년에 보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그다음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정책 추진에서 소득 부분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2017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국정 과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폭넓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시면은 입법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제도에 포섭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으로는 고려를 하지만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법 개정 당시부터 아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회보험의 연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상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보면은 사실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에 포섭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사실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결국 보자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전체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실업에 대한 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보건의료라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반면에 실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실업에 대한 위험이 가져오는 이 사회의 문제는 점점 커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적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일자리 양년장금이라든지 최저임금처럼 고용을 지속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체계들은 조금 갖춰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있어서의 사회 안전망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에 있어서의 초기부터 계속 나타났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실업 문제가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강화하면서 그 속도를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 정책의 변화를 보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을 제시했고요. 고용 서비스 강화와 인적 인프라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향상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가면은 사실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그 포섭 범위의 확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도적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고용보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험 중에서도 근로자 사회보험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과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전 국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견해도 내고 뭐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너무 좀 정치적인 저 레토릭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보험의 확장기라든지 아니면 통합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서 분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이라고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확대하자면 조금 더 하자면 취업자에 있어서의 고용보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 조금 더 정확한 워딩이 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용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고용 안전망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렇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그렇고 보면은 사실 이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논의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실업이 갖는 사회적 위험은 상당히 강조되어 왔고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타났던 정책적인 수단들이 그 다음에 정책적인 내용들 아니면 입법안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한국형 실업부조 역시 사실은 2017년 7월부터 실업부조 계획이 도입되고 이런 것들이 쭉 논의돼 가지고 잠재워 좀 약간의 일반 대중들한테는 와닿지 않게 있다가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민생법안으로 좀 분류가 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류하고 있다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초기부터 예, 노동 정책을 주요한 정책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이 정부에서는 고용 안정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두 가지의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갖고 오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 그냥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만 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 투영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랬다는 점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다 보니까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형식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사례로 있어서 이제 법안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고용보험법 개정과 주요 내용을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은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노동부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를 제한을 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급여까지도 좀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부 부처라는 게 고용노동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모성보호급여의 지급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향후 쟁점과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면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겁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랜 동안 논의했던 논의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보다는 약간 변형돼서 통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서 20대 국회의 주요 법안을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내용이 했던 것은 한정혜 의원안이었습니다. 한정혜 의원안을 보면은 그 적용 범위 자체를 근로자와 확장적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 그다음에 예술인의 특례, 자영업자의 특례라고 해서 앞에서 적용 범위를 상당히 넓게 포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다. 예술인과 자영업자는 기존의 사회보험의 원리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했던 것이 한정혜 의원안인데요.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실은 되게 좀 변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용보험법 개정의 내용을 보시면 확장적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는 통과가 되지 않고 예술인의 특례가 먼저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반적인 적용이 되고 확장적인 적용 대상 중에서 예술인이 특별한 방식인데 예술인이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특례 방식이 먼저 도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원칙보다는 예외가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술인에서 먼저 적용되던 그 복잡한 것들이 노무제공자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노무제공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의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표현보다 전속성이 없는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지만은 전속성이 없는 조금 더 포괄적인 노무제공자 개념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실태조사를 하건 여러 가지 하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 자체는 상당히 그 범위를 넓혀놨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질적인 해석은 좁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노무제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노무제공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플랫폼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일부의 책임만을 부담한다. 보험료의 부담 책임을 하지 않고 관리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고용보험법에서 최초로 법에 있어서의 책임을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쭉쭉 넘어가서 그럼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나 범위를 확장하는 것만으로서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에 있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소고용에 기관한 보편적인 고용보험을 설계하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적용에 있어서의 보편성도 있지만은 보장 수준의 적성성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편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대상을 확대를 한 전제해서 기여와 급여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하는 급여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료집이나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정말 한국형 실업부조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쟁점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한번 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첫 번째 보시면은 수급 요건을 정하고 있고요. 구직촉진 유당의 수급 요건도 복잡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그 다음에 취업 경험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의 서비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 범위에 있어서의 신고 의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쭉 넘어가시면은 좀 더 넘어가시면 결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될 때는 쟁점 사항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가구 단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급자금 인정 여부가 가구원의 인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월 평균 총소득 산정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 요건의 상한 액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럼 취업 경험 요건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취업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부적인 쟁점들이 법 도입 당시에 논의가 됐지 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생각보다 논의가 적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어가시면 결국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작용 요건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수급 대상도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지원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보장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50만 원씩 6개월을 준다는 거는 2017년 이전부터 논의됐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 촉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실업부조인가? 라고 하는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코로나19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련 법령은 코로나19 이전의 논의에 기반을 한 거고요. 사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의 현금성 지원을 경험한 상황에서는 일부 수급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은 그냥 재난지원금 정도가 아닌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설계했던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노동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조하는 호황기보다는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엄격한 자상조사라든지 강한 활성화 의무라든지 취업 경험 요건 부과 등으로 인한 것들은 현재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는 취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정책을 보면은 소득 보장 중심의 요건 완화를 해서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에 담아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컨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국민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향후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나서 어떻게 정책 방향이
수립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국정과제를 실현한다 차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는 논의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적정한 제도인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